일본 정부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형 대함 유도탄의 사거리가 약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도탄 배치가 이뤄지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 중 최장 사거리입니다. 이와 별도로 육상 자위대가 운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500km로 늘리는 사업도 진행하려 한다고 하네요. 일본산 토마호크라고 할 수 있는 긴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을 갖춤으로써 자위대의 억제력 강화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형 대함 유도탄 일본 방위장비청이 2018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해 2023년까지 시제품을 개발해 성능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거리 2000km면 북한 전 지역과 중국 일부도 사정권 안에 들게 됩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회피 기동 능력으로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상, 군함, 항공기 모두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은 원래 사거리가 200km에서 지속적으로 사거리를 늘려 900km에 달하는데 1500km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막기 위해 난세이 제도에 이전부터 유도탄을 배치해온 일본이 신형 유도탄을 배치할 경우 1500km인 평양, 2000km인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게 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경우 방어용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2000km 신형 유도탄의 경우 지상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라 실전에 배치가 된다면 기존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하기에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기존처럼 전수방위 원칙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무섭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며 그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려 하고 자신들의 힘을 밖으로 내보이려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일본이 시류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중국은 다오이다오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신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시로 함정을 보내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항공모함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한 둥펑미사일을 2000기나 실전 배치하고 있다 보니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자국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격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2017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는 육상에 이지스 어시어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미사일 방어도 하고 공격 원점 타격을 하려 했었지만 설치 지역 근방에 주거 지역이 있어 주민 반대가 심했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이지스 어시어 대신 이지스함 두 척을 건조하기로 12월 18일 가기에서 결정했는데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보류했습니다. 육상용 이지스 어시어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이지스함의 경우 기상 상황이나 이지스함의 상태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8척의 이지스함과 새로 건조하는 2척의 이지스함을 이용해 24시간 감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본 본토 방어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의 일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이지스 어시어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미국은 하와이에 본토 방어용 레이더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소 냉전 시기인 1985년 만들어졌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던 우주사령부는 2002년 해체됐는데요. 미국은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우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며 2019년 우주사령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QZSS라는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총 4개의 위성을 이용해 미국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GPS가 전 세계용인 반면 QZSS는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용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미국 GPS보다 10배 향상된 1m 정밀도를 제공하고 연구용 모드는 1cm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한국과 호주에는 무상으로 공개해서 최신 스마트폰들은 QZSS 신호 수신이 가능합니다. 2023년까지 총 7기의 인공위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완성되면 일본 상공에 항상 한 대 이상의 위성이 떠있게 된다고 합니다. 일본 위성들은 고도 32,000에서 39,000km의 위치해 있어 미국의 GPS 위성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있는데요. 2021년부터 발사되는 QZSS 5호 위성부터는 미 공군의 우주상황인식 시스템을 위성에 장착해 적성국 위성의 위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상용 위성들은 목적을 밝히는데 목적이 알려지지 않은 위성들도 우주 공간에 다수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상용 위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성들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전쟁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QZSS 위성들이 위성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의 둥펑미사일 발사를 24시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QZSS 위성에 적외선 감시 카메라를 달고 렌즈를 서쪽으로 약간 기울이면 중국 동부와 중국 영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위성이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이는데 최북단으로 날아갈 때는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 북한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미사일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우주사령부 레이먼드 사령관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상호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외에도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이 상용 목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유럽 통신 위성들은 미사일 조기 경보용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했고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에도 미사일 조기 경보용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 호주, 일본과 손잡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 또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준비 중이고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난세이제도 여러 섬들에 대함 유도탄 기지들을 건설했거나 또는 건설 중입니다. 또한 중국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은 이지스함을 건조 중이고 우주에 떠 있는 위성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전후 굳건히 유지해왔던 전수방위 원칙을 깨뜨리고 공격용 무기를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